안녕하세요. 성재쌤입니다. 해치링 그래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기 넘버 1이라고 돼 있지만 우리 이미 한 번 했죠? 사실상 그래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건 8품사였죠. 영어는 8개 품사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그 8개 품사가 각각 문장을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잠시 얘기했어요. 그 8품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자꾸만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해서 보셔야 되겠죠? 습관으로 만드시면 돼요. 오늘은요, 문장의 종류 보통 5가지 얘기하죠. 1형식부터 5형식까지요. 그 가운데 1형식을 다룰 거고요. 이것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분류하는 이 체계를 바탕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잘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절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암기는 굉장히 힘들고 불편한 거니까 우리 학생들 이해할 수 있으면 자연스럽게 오래 기억해서 좀 더 편하게 학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이 형식은 사실상 문형 중에서 가장 간단한 구조이긴 한데요. 이 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간단해 보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가장 간단한 형태부터 조금 더 복잡한 형태까지 다양한 것을 보여드릴게요. 보는 눈을 일단 키워두시고요. 오늘 한 번에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해도 복습을 통해서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시야를 넓히는데 한번 초점을 맞춰보세요.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형식 문장은요,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로만 구성이 됩니다. 이 두 가지 요소만으로 문장이 이미 완전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가지 형식 중에서 가장 간단해 보이죠. 하지만 제가 뒤로 가면 갈수록 똑같은 1형식인데도 불구하고 좀 더 복잡한 형태로 제시가 되는 문장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문장 보시면요, 주어가 있고요. 그리고 동사가 있습니다. 자, 팀이라는 사람을 뜻하는 사람 이름이니까 단수 형태의 주어가 있죠. 자, 주어 자리에 있는 것이 단수인지 복수인지 따져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주어가 단수일 때는 동사 또한 단수 동사 써야 돼요. 시제가 바로 현재 시제일 때. 동사가 과거 시제거나 미래 시제일 때는요, 주어하고 동사의 수일치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제가 현재일 때는요, 반드시 수일치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예문처럼 주어가 단수일 때는 단수 동사 쓰는 거고요. 그때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다 이렇게 s를 붙입니다. 그리고 복수일 때는 뒤에 아무것도 안 붙여요. 주어가 복수일 때는. 그래서 주어 동사 수일치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죠. 우리 주어 역할하는 품사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우리 시간에서 그 품사는 바로 명사다. 자, 그리고 뒤에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1형식 동사를 우리가 완전 자동사라고 합니다. 제가 왜 완전까지 붙였냐면요, 우리 자동사 중에는 동사 뒤에 보충하는 말, 즉 보어를 필요로 하는 문장도 있거든요. 자, 그 녀석은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하는 말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때 우리가 다룰 그 자동사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1형식 문장에서 보고 있는 자동사는 뒤에는 보어가 필요 없는 완전 자동사입니다. 시제는 현재였어요.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수일치를 신경 써서 우리가 뒤에다가 단수 형태의 동사라는 것을 나타내는 s를 붙인 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이 두 가지 품사만으로 완벽한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이 형성된 거죠. 참고로 work 같은 경우는요, 만약에 팀이 주어인 팀이 노동자라면 근무하다, 일하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팀이 학생이라면 공부하다, 학습하다 라는 개념이 됩니다. 선생님, 어떻게 워크가 일하는 게 아니라 학습이죠?
우리 학생들은요, 공부하는 게 곧 뭐예요? 일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도 계속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뭘 주죠? 학생들에게 홈워크를 주죠. 이걸 우리가 흔히 숙제라고 하죠. 학생 입장에서 공부는 일종의 일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워크가 학생 입장에선 일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일형식 문장 봤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만으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자, 두 번째 일형식 문장인데요. 역시 주어 동사예요. 보이시죠? 역시 주어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는요. 동사의 형태가 좀 바뀌었죠. 동사 뒤에 ed가 붙었죠.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과거 시제다라는 뜻이에요. 과거 시제. 영어 동사는요. 현재 형태하고 과거 형태가 있어요. 근데 과거일 때는 이렇게 ed를 붙이죠. 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들은 보통 이렇게 ed를 붙입니다. 그럼 선생님,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규칙하게 변하는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좀 이따가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 보여드릴 거예요. 역시 주어는 단수 주어였지만요. 이때 과거를 뜻하는 ed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주어 동사의 수위치를 따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역시 일형식 완전 자동사였기 때문에 동사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었죠. 이미 그 자체로 어떻다? 완전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때는 이제 시가 과거니까 굳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팀은 근무했다. 그리고 팀이 학생이라면 팀은 공부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주어 동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시제가 과거인 두 번째 예문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예문. 이번엔 뭐냐면요. 동사 앞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붙었죠. 조동사가 붙었어요. 조동사. 조동사가 있으면요. 그 뒤에 위치하는 동사는 진짜 동사인데 동사 원형을 씁니다. 자, 이 경우에도 우리가 수일치 같은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왜냐면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뒤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일치를 신경 쓸 때는 현재 시제일 때 일단은 그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어는 여전히 단수 주어였고요. 주어 역할하는 품사가 뭐죠? 명사입니다. 그리고 일형식 자동사,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시제는 뭐였다? 바로 미래였다. 영어 동사는요. 현재 형태와 과거 형태는 있어요. 하지만 미래 형태는 따로 없기 때문에 동사 앞에 조동사 will을 붙여서 미래를 나타냅니다. 문자 그대로 진짜 동사를 도와준다. 그래서 우리가 조동사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문법 용어 자체를 저는 굉장히 강조하는 편은 아닌데요. 문법 용어를 알면 정리할 때 좀 편한 건 있어요. 왜냐면 문법 용어에는요. 그 문법적 요소가 문장을 구성할 때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는지 그것을 담아서 그렇죠? 그 문법 용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좀 더 정리할 때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몰라도 되는데요. 규칙을 아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will이 조동사다. 뭘 뜻한다? 기본적으로 미래를 뜻한다. 그런데 이런 조동사가 있으면 그 뒤에 뒤따르는 동사는 무조건 뭘 쓴다? 동사 원형을 써야 된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정확히 숙지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계속 갈까요? 이번엔 네 번째 예문입니다. 네 번째 예문이에요. 이번에는요. 조금 문장이 길어졌어요. 보세요. 주어, 동사, 그리고 뒤에 수식어. 자, 영어 수식어 중에서 우리 부사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앞선 강의 팔품사에서 우리 부사 기억나세요? 부사는요. 동사를 꾸미거나 형용사를 꾸미거나 아니면 다른 부사를 꾸미거나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죠. 자, 꾸민다. 즉 꾸미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수식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식어.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봐요. 여기 보시면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3인칭이었기 때문에 단수 s가 붙었죠. 제가 3인칭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나하고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3인칭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뜻하는 것은 1인칭이고요. 너를 뜻하는 것은 2인칭. 그 외에는 전부 다 3인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3인칭 단수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주어 동사, 아까 첫 번째 예문 똑같죠. 근데 이번에는 그 뒤에 뭐가 붙었냐면요. hard라는 부사 수식어가 붙었어요. 부사를 영어로 우리가 adverb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인 기능이 뭐예요? 동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즉 동사의 뜻을 추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한다? 열심히.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팀이 학생이면 팀은 열심히 공부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우리가 문맥이 존재한다면 그 문맥에 맞게끔 적절하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식어 중에서 가장 간단한 단 한 개의 단어 부사. 이 부사가 수식어로 앞에 위치한 동사를 꾸며주는 약간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문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전히 일형식 자동사가 쓰여진 문장인데요. 이번엔 그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 수식어가 뒤에 붙어있는 단어 3개로 구성된 완벽한 형태의 문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볼까요? 자, 이번엔 5번째 예문인데요. 주어 동사 보이시죠? 네, 이번엔 ed가 붙었네요. 자, ed가 붙었으니까 뭐예요? 시제가 과거 시제다. 규칙 변화하는 동사들은 이렇게 동사 뒤에 ed를 붙입니다. 그리고 수식어 부사가 쫓아오죠. 다만 이때는 시제가 과거. 그래서 팀은 열심히 근무했다. 팀은 열심히 공부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때로는 시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요. 시제를 반영해서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식어 부사가 붙은 형태인데 이번엔 뭐였다? 과거 시제였다. 어때요? 할만하죠? 할 수 있다니까요. 별거 없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6번째 예문이에요. 자, 근데 이번엔 시제가 뭐예요? 미래. 영어에는 미래 동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내려면 조동사 will이 보통 필요하다. 조동사 뒤에는 뭘 쓴다?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일치 같은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주어는 여전히 3인칭 단수 주어. 명사 주어예요. 명사 품사는 명사예요. 하지만 우리가 수일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뭘 쓰죠? 반드시 동사 원형을 쓴다. 가장 기본 규칙이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미래 시제가 적용된 문장도 우리가 지금 봤어요. 굳이 해석하면 뭐예요? 팀은 열심히 근무할 겁니다. 미래죠? 혹은 팀이 학생이라면 팀은 열심히 공부할 겁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우리 수식어 부사를 한번 살펴봤어요. 문장이 조금 더 길어졌죠? 자, 이제까지 본 문장 중에서 가장 길죠. 단어 몇 개죠? 단어 4개예요.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 7번째 예문인데요. 좀 다르죠? 이번엔요. 분명히 주어인데요. 그 뒤에 s가 붙어 있어요. 명사에 s를 붙였다. 즉 여러 개다. 이걸 우리가 복수라고 하죠. 뭐라고 한다고요? 복수. 자, 주어가 복수니까 이번엔 보세요. 동사가 현재 시제 동사인데요. 뒤에 뭐가 없어요? s 같은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뭐 한다? 수일치. 시제가 뭐일 때? 보통 현재 시제일 때는 꼭 그걸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주어. 분명히 주어 역할을 하니까 품사는 당연히 명사겠죠? 하지만 사람은 아니었어요. 이번엔 뭐예요? 사물이죠. 띵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님, 근데 그 앞에 있는 my는 뭐예요? 자, 이거는 일종의 역시 수식어인데요. 소유격 대명사라고 합니다. 소유격 대명사는 이렇게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죠. 프린터는 프린터인데 누구 거? 바로 내 거. 그래서 내 프린터들이 자, 이때는 워크를 근무하다 혹은 공부한다 하면 말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일 경우는요. 경우에 따라서 뭐 일하다
공부하다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프린터라는 기계장치가 주어잖아요. 이때는 이 기계장치가 어떻다? 작동하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내 프린터들이 작동합니다. 시제는 현재였어요. 현재였기 때문에 뭐한다? 스위치 맞췄고요. 주어가 복수 형태 명사였기 때문에 역시 동사도 복수 형태로 맞춰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약간은 다른 형태의 문장을 보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문장의 구성은 어때요? 여전히 문장의 구성은 주어하고 동사로 구성되어 있죠? 다만 이번에는요, 주어 자리에 위치한 프린터스라는 이 복수 명사를 my라는 소유격 대명사가 꾸며주는 그런 형태의 문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정말 별거 없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소유격 대명사를 다른 말로 한정사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괄호로 이렇게 써놨죠? 기능은 명사를 꾸며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제가 한정사에 대해서도 또 따로 정리할 때가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 뭔가 완벽하게 와닿지 않아도요. 너무 걱정하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자,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에도 계속 마찬가지예요. 주어 동사로 구성된 거죠. 이 두 가지가 필수 요소고요. 나머지는 다보다 곁가지. 8번째 예문인데요. My printers까지는 똑같죠. 근데 이번엔 시제가 뭐죠? 바로 과거. 그래서 내 프린터들이 작동했었습니다. 이렇게요. 과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랬구나. 그럼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어떤 의미일까요? 뭐 지금은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거죠. 사실상 그래요. 만약에 근데 사실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현재 시에 쓰겠죠. 현재 시는 현재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시제이기도 하니까. 근데 my printers work 다음은요. 일단은 내 프린터들이 과거에 작동했었다라는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역시 복수 명사 주어 앞에 my라는 수식어, 즉 소유격 대명사가 붙어 있었어요. 복수 명사는 보통 뒤에다가 s를 붙이죠. 근데 이때는 시제가 과거이기 때문에 스위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시제가 과거일 때는 스위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역시 주어 동사로만 구성된 일형식 문장이었죠. 계속 갈까요? 이번엔 9번째 예문입니다. My printers will work죠. 이번에는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 will이 붙었습니다. 보이시죠? 조동사 다음에는 동사 원형. 미래를 나타낸다. 영어 동사는 과거와 현재 형태밖에 없다. 미래 형태가 따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동사 앞에 조동사 will을 써서 미래를 나타낸다. 소유격 대명사는 뭐에 속한다? 한정사. 그런데 이 한정사는 일종의 뭐다? 형용사. 형용사는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준다. 프린터는 프린터인데 누구 프린터를 말하는 거죠? 바로 나의 프린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명사의 기능을 한정 지어준다 해서 한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 한정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 한정사는 좀 더 큰 개념 형용사에 속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일반적인 형용사는요. 명사 앞에 여러 개를 쓸 수 있는데요. 한정사는 딱 한 개씩만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형용사에 속해 있는 일종의 특수부대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일형식 문형을 보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10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엔요. My printers work. 복수 명사 주어, 그 다음에 복수 동사. 그 뒤에 수식어 역할하는 부사가 붙었습니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끝에가 이렇게 ly로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아닌 것도 많지만. 자, 그래서 내 프린터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제대로, 올바르게. 그렇게 작동한다. 제가 부사를 adverb라고 했죠. 동사의 뜻을 추가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부사의 기능은요. 동사를 꾸며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 adverb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동사의 뜻을 추가한다. 이렇게요.
자, 주어는 역시 복수였고요. 그래서 복수 동사 썼고요. 그 뒤에 동사를 꾸며주는 좀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수식어 부사가 붙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더 문장이 길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문장을 조금씩 길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한정사. 사실 한정사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조금이라도 언급하고 가는 거예요. 한정사는 일종의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큰 범주 형용사에 속한다. 이렇게요. 계속 갑니다. 자, 이번에는 시제가 과거죠. 과거이고 역시 수식어 부사가 붙었습니다. 내 프린터들이 제대로 작동했었다.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로 한번 제가 이렇게 번역도 해봤어요. 한정사 다음에 뒤에 명사가 왔죠. 선생님, 한정사 뒤에는 꼭 복수명사만 오나요? 아니에요. 한정사는요, 뒤에 뭐 단수명사 와도 괜찮고요. 뒤에 불가산 명사 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동사는 과거. 규칙 변화하는 동사였기 때문에 뭐가 붙었죠? ed가 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수식어 뭐가 붙었다? 바로 부사가 붙었다. 기본적인 기능 뭐다? 동사를 수식한다. 그러니까 동사의 뜻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같은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면 짧게 쓰는 게 원칙이죠. 언어의 경제성. 근데 굳이 이런 부사를 붙이는 이유는 뭘까요? 좀 더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는 주로 언제 그렇게 명확하게 내용을 전달하고 싶을까요?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일 때. 아무래도 모호하게 전달하는 것보다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 길어지면요. 그만큼 그것을 전달받는 상대방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자, 이번엔 12번째 예문입니다. My printers will work properly죠. 미래 시제이기 때문에 뭐가 붙었죠? will이 붙었죠? 그 뒤에는 당연히 동사 원형. 그리고 수식어 부사가 뒤따르고 있는 거죠. 조금 더 문장이 길어졌네요. 지금 단어 몇 개죠? 단어는 총 5개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이 조금씩 길어지는 거예요. 내 프린터들이 제대로 작동할 겁니다. 미래를 뜻할 때 will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동사 원형. 어때요?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규칙이 머릿속에 담겨지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꾸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요. 아, 쉽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렵고 쉽고의 문제가 아니라 익숙하냐 익숙하지 않냐의 문제라고 제가 자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힘을 내세요. 자, 이번엔 13번째 예문입니다. 13번째. 자, 주어가 잭이네요.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는데요. 현재 형태예요. 근데 선생님, 시제가 현재인데요. 현재인데 이때 스위치를 단수라고 해서 여기 뭔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는 s만 붙은 것이 아니라 es가 붙었어요. es가. 자, 요때는 언제냐? 자, 요때는요. 이 동사가요. 끝에가 이렇게 o로 끝나잖아요. o로 끝나면 3인칭을 표시할 때 es를 붙입니다. 요게 하나의 또 규칙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우리 두 동사가 있거든요. 자, 두 동사도요. 3인칭 단수일 때, 그렇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이 뒤에다가 s를 붙이지 않고 es를 붙여요. 왜냐면 끝에가 o로 끝나기 때문에. 자, 그래서 goes 혹은 does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단수, 3인칭 단수 주어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형식 자동사 뒤에다가 단수를 뜻하는 es를 붙인 거예요. 그 이유는 끝에가 o로 끝나는 동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Jack goes라고 하는 거죠. 자, 잭은 가는데 어디로? 그의 방으로 이렇게요. 좀 전에 우리가 수식어 부사 한 단어가 수식어 역할하는 걸 봤는데요. 이번에는 단어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죠. 전치사 뒤에 명사가 쫓아오는데 그 명사를 수식하는 소유격 대명사가 앞에 위치하고 있었죠. 전치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두 개의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구라는 것은요,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이 하나의 의미 단위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그걸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말의 단위 중에서 가장 간단한 게 단어잖아요, 단어. 근데 이 구라는 녀석은요,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이 돼서 그것이 결합해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구가 있을 수 있지만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해서 쓰여지는 이 구를 전치사 구라고 합니다. 역할은 뭐냐? 전체 문장에서 역시 수식어예요. 그럼 선생님, into his room 자체가 사라져도 Jack goes라는 이 문장 자체는 완벽한 문장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자체로 주어하고 일형식 완전 자동사, 완벽한 문장이에요. 다만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자 into his room이라는 전치사구 수식어를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문장 구조는요, 주어, 동사, 그리고 역시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에 해당되는 수식어, 전치사구가 붙어있는 그런 형태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기본 골격은 주어, 동사, 일형식 문장입니다. 일형식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것을 하나 다뤄봤어요. 계속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 고란 녀석의 과거 형태인데요. 이 고는요, 불규칙 변화를 하는 동사예요. 일반적으로 동사의 과거 형태는 아까 제가 뭘 붙인다고 했죠? 뒤에다가 ed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 고라는 녀석은요, 불규칙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went라는 녀석이요, 동사 고의 과거 형태입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불규칙 변화하는 녀석들은 제가 따로 숙지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게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조금 어려운 점이죠. 하지만 금방 익숙해집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잭은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죠. 잭은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 형태 불규칙 변화하는 동사도 한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역시 문장은요, 주어, 동사, 완벽한 구조죠. 그리고 뒤에 수식어 역할을 하는 전치사구가 쫓아온 거예요. 자, 이때도 문장 구조만 놓고 보면요, into his room이 없어도 Jack went 그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잭은 가버렸다. 근데 가버리긴 했는데 도대체 어디로 갔냐? 아, 그의 방으로 들어갔다.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앞서 봤던 한 단어짜리 부사 수식어 말고 이렇게 2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주어 동사는 없죠. 제가 왜 자꾸 얘기를 하냐면요, 2단어 이상으로 구성되는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있는 수식어도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해요, 절.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뒤에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좀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2단어 이상으로 구성돼서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로 결합된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녀석을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 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전치사 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갈게요. 자, 이번엔 15번째 예문입니다. 주어 동사 기본 나오죠? 일형식이에요. 오늘 우리는 계속 일형식 문장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식어 전치사구, 전치사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 이 녀석은 일종의 뭐라고 그랬죠? 명사 꾸며주는 수식어. 그래서 into his room 자체가 전치사 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잭은 갈 겁니다. 어디로? 그의 방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시제가 미래였죠. 그래서 뒤는 뭐 썼죠? 동사 원형. 이렇게요. 그래서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가장 기본적인 규칙 중에 하나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때 조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어가 단수건 복수건 doesn't matter.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동사는 원형을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우리가 문장의 다양성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주어 동사로 구성된 일형식 문장. 이번에도 역시 전치사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앞서 봤던 것보다는
단어 개수가 하나 줄었네요. in Korea. 여튼 2개의 단어 이상이죠. 그래서 벨라는 어디에 있다? 한국에 있습니다. 벨라는 어디 있다고요? 한국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벨라는 존재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문장이 안 될 것 같지만 분명히 이것만으로도 문장이 완벽합니다. 다만 존재하는데 어디에?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가 위치하고 있죠.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벨라는 한국에 존재합니다 하면 이상하잖아요. 좀 어색하죠. 그래서 벨라는 한국에 있습니다. 벨라가 현재 어디 있는지 벨라의 현재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벨라는 단수 형태의 사람 주어였고요. 주어 역할하는 품사는 명사. 이미 앞선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 팔품사 다뤘습니다. 그리고 비동사 is가요. 일형식 자동사로 쓰여지고 있고요. 뒤에는 목적어나 보어 필요 없습니다. 가질 수 없어요. 선생님, 제가 알기로 비동사는요. 뒤에 보어가 올 때도 있는데 그거하고 구분해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거하고 구분 지으셔야 돼요. 그건 제가 이형식 구조를 설명드릴 때 따로 말씀드릴 거예요. 1형식과 2형식을 비교하면서. 시제는 당연히 현재 시였고 벨라가 단수였기 때문에 단수 형태의 동사를 써야 했죠. 참고로 비동사는요. 제가 좀 전에 비동사라고 했죠. 비동사는요. 불규칙 변화합니다. 굉장히 그 변화가 다양해요. 그래서 주어가 이렇게 3인칭일 때는요. 단수일 때 뭘 쓴다? 그것도 현재일 때는 is를 쓰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또 과거일 때는 다른가요? 네, 달라요. 다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불규칙 변화하는 비동사는요. 처음에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수식어 in Korea. 전치사 구죠. 별거 없습니다. 이번엔 시제가 과거예요. 비동사 is의 과거 was 이렇게 되는 거죠. 3인칭 단수 현재일 때 벨라 is였죠. 근데 이제 과거일 땐 뭘 써요? 과거일 때는 was라고 씁니다. 그래서 벨라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단수. 선생님. 아까 일반 동사 이렇게 비동사 말고요. 비동사 말고 일반 동사 work 같은 경우는요. 규칙 변화하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ed를 붙여서 과거 형태를 나타냈는데 이 녀석은 불규칙 변화니까 is가 was가 됐네요. 네, 맞아요. 심지어는 이때 뭘 표시해요? 단수요. 원래 비동사는요. 과거 형태도 복수가 따로 있어요. 그때는 were라는 녀석을 쓰거든요. 제가 미리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동사의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ed하고는 약간 다르죠. 그래서 이 비동사가 변화가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벨라 was in Korea. 이때 was는 뭐다? 단수 형태. 그리고 시제는 과거를 나타냈다. 우리가 흔히 일반 동사에 붙이는 ed를 붙여서 과거를 나타내지 않아요. 계속합니다. 18번째 예문이고요. 벨라 will be in Korea 이렇게 나오죠. 조동사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뭘 써요? 동사 원형 쓰는 거죠. 시제는 미래였고요. 그리고 뒤에 수식어 in Korea는 똑같이 붙습니다. 벨라는 한국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will 다음에 뭘 썼죠? 비동사의 원형. 비동사의 원형은 말 그대로 be가 원형이에요. 자, 이 녀석이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다. 차근차근 익숙해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조동사 존재했기 때문에 벨라라는 것이 단수 형태의 주어였지만 수위치는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몸에 뵐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머릿속에 여러분들 넣으셔야 돼요. 몸에 뵐 때까지. 그래야지 나중에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발현되거든요. 이번엔 19번째 예문입니다. 19번째 예문 We are in the classroom이라고 나오죠. 자, 이번에는 지금 분명히 장소를 뜻하는 전치사 in이 있고요. 뒤에 단어 2개가 더 붙었네요. 이 덜한 녀석도요.
한정사예요. 한정사. 명사 앞에서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 전치사가 결합하는 것은 그 맨 뒤에 위치한 명사하고 결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엔 주어가 복수 대명사 주어. we는요, 복수 대명사 주어입니다. 그래서 비동사의 복수 형태인 are를 썼죠. 단수일 때는 우리가 is를 썼는데요. 이번에는 a라는 녀석을 씁니다. 그래서 we are in the classroom. 우리는 현재 교실에 있습니다. 복수 형태의 비동사가 쓰였고요. 뒤에는 목적어 보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 역시 불규칙 변화였죠. 우리는 교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너무 철학적인 느낌이죠. 그래서 존재한다는 것은 있다라는 개념이니까 우리는 현재 교실에 있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비동사 are 다음에 위치하는 in the classroom 있죠. 자, 이 녀석은 문장 구조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 단지 뭐일 뿐이다? 수식어일 뿐이다.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고 있었고요. 두 단어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 안에는 주어 동사 없기 때문에 전치사 구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19번째 예문도 살펴봤어요. 20번 20번째 예문이죠. 자, 이번에는요. 좀 전에 봤던 그 are라는 현재 형태 있죠. 복수 형태 그 비동사. 그 녀석의 과거 시제. 근데 이것도 불규칙 변화죠. 이번엔 뭐래요? were. 그래서 단수일 때 현재는 is였고요. 과거는 was. 복수일 때는 뭐였어요? are. 그때는 현재고요. 이번에는 복수 과거 were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we were in the classroom. 우리는 교실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대명사 복수 형태 we였기 때문에요. 비동사는 뭘 썼다? were를 썼다. 역시 불규칙 변화죠. 그래서 비동사가 조금 헷갈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역시 전치사구 수식어 in the classroom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문장에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in the classroom이 사라져도요. 남아있는 문장은 여전히 완벽한 주어 동사로 구성된 일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수식어는요.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닙니다. 다만 좀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죠? 말을 보충해주고 있는 거예요. 21번째 예문입니다. 이번에는 시제가 미래죠. 미래 동사는 따로 없기 때문에 동사 앞에 will을 쓰고요. 그 뒤는 무조건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아주 그냥 머릿속에 딱 박힐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하시고 우리가 몸에 익숙해지면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발현돼서 나옵니다.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요. 자, 계속 가볼게요. 22번째 문장입니다. 자, 요거는 조금 집중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선생님, 갑자기 못 보던 게 나왔어요. there. 사실 이 녀석의 품사는 부사예요. 부사. 일종의 수식어죠. 뜻 자체는 없어요. 근데 이 녀석은 참 특이한 게 자신이 주어도 아닌데 주어 자리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보통 비동사가 쫓아오죠. 이때 비동사 제가 단수 형태를 썼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뒤에 a bank가 주어인데요. 앞에 관사, 한 개를 뜻하는, 불특정한 한 개를 뜻하는 관사 어가 붙었죠. 이 관사라는 녀석도 일종의 한정사고요.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불특정한 어떤 은행 하나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달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there is, there are 구문 많이 얘기하죠. 중요한 건 지금 제가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를 해놨는데요. 여기 주어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뭐예요? bank가 되는 거죠. 이 주어가 단수였기 때문에 동사는 못 썼죠? 동사는 비동사의 단수 형태인 is를 쓴 거예요. 단수 그리고 시제는 현재 시제.
스위치는요, 그 비동사 뒤에 위치한 a bank, 이 녀석이 단수 명사 주어였죠. 자, 그래서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near부터 station까지는 전치사로 시작해서 명사로 끝나는 전치사구. 전체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수식어입니다. 수식어. 그래서 은행이 있긴 있는데 그 은행이 어디에 있다? 버스 정류장 근처에 있다 라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there is, 자, 단수일 때는 주어가 단수일 때는 is고요. 복수일 때는 there are를 쓰는데요. 이러한 there is, there are 구문은요, 실제로 원어민이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간 독특한 문장 패턴을 알고 있으면 좋아요. 실제로 많은 시험에서 또 다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한번 문장을 제시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 there이라는 표현이 없죠. 뭔가 우리가 익히 봐왔던 조금 일반적인 어순이죠. 주어가 나왔어요. 은행, 불특정한 은행 하나죠. a bank, 이렇게요. 이때 bank는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어란 녀석은요, 한정사라고 그랬죠. 명사 앞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주어가 단수 형태였기 때문에 비동사 is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즉 전치사구가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도 사실상 주어 동사로 구성된 일형식 문장이에요. 그래서 불특정한 어떤 은행 하나가 버스 정류장 근처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즉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식으로 써도 앞서 봤던 22번째 예문의 문장과 전달된 내용은 똑같나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원어민은 일상에서 22번째 예문의 문장을 더 많이 써요. 지금처럼 쓰는 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얘는 조금 더 격식 차리고 딱딱한 표현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앞서 봤던 22번째 예문의 문장 구조를 더 많이 씁니다. 둘 다 똑같이 일형식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a bank 단수 형태의 주어였고요. 그래서 동사 is 단수 현재 시제, 그리고 나머지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결합된 전치사구로서 문장에서 무슨 역할?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22번째 예문과 23번째 예문의 비교입니다. 가까이 놓고 보니까 어때요? 확연하게 좀 다른 점이 좀 보이시죠?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장 모두 올바른 문장이고요.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원어민이 일상에서 더 흔하게 쓰는 건 뭐다? 바로 22번째, 이 녀석이 조금 더 흔하게 쓰여지는 녀석이다. 이때 대열은요, 부사예요. 부사.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닙니다. 자, 그리고 스위치 맞추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스위치는 어디다 맞추죠? 여기 비동사 뒤에 지금 단수 형태의 주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주어의 수를 보고 단수를 쓸지 복수를 쓸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특한 문장이죠. 사실 이거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어떤 문장이라고 할 수 있냐면요, 일종의 도치. 도치라는 것은요,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죠. 뭔가 뒤바꿔 놓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이제 부사 대열이 앞으로 나오면서요, 비동사하고 주어 a bank가 서로 위치를 바꿨다라고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23번째 예문에서 우리가 22번째 예문으로 만들 수 있죠. 사실 지금 23번째 예문이 단어 개수가 적기 때문에 좀 더 경제적이죠. 근데 대열을 추가하게 되면 부사가 문장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비동사하고 주어가 서로 위치를 바꾼 거예요. 원래는 a bank is였잖아요. 근데 비동사 is가 bank 앞으로 이동하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bank를 쓰게 됩니다. 일종의 뭐다? 도치다. 참고로 도치는요, 기본적으로 내용을 강조할 때 많이 쓰는 거죠. 아무래도 정상적인 어순이 아니다 보니까 눈에 띌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험 공부할 때 교과서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하잖아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눈에 띄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도치 구문의 역할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눈에 띄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there is라는 이러한 약간 독특한 구문이 어떻게 생성됐고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살짝 살펴봤어요. 자, 우리 학생들 또 걱정하실까봐 제가 또 걱정이 되는데 지금 당장 완벽하게 와닿지 않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복습을 통해서 점점 이해가 될 겁니다. 누구라도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공부 엄청 합니다. 본 거 또 보고 복습하고 또 보고 네, 그래도 어떤 때는요 잘 안 될 때도 있어서 저도 좌절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포기하면 우린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학습의 속도는 다를 수 있어요. 옆 사람이랑 절대 비교하지 마시고요. 어제 나하고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거 요거는 괜찮아요. 하지만 옆에 있는 친구와 지인과 비교하지 마세요. 예, 비교하면 할수록 우리는 계속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으니까. 자, 우리 학생들 기운 내세요. 조금만 더 갑니다. 자, 24번째 예문이에요. 24번째. 자, 이번엔 뭐가 나왔죠? 선생님, 이번엔요, there are예요. 네, 왜냐면 그 뒤에 보세요. books라고 해서요. 여기 s가 붙었죠. 아, 주어가 복수니까 뭘 썼어요? 복수 동사요. 비동사는 불규칙 변화하기 때문에 자, 단수는 is였고요. 복수일 때는 are를 씁니다. 그래서 there are books, 책들이 있는데요. 어디에 있대요? 전치사구가 또 나왔죠. 테이블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 사이에 있는 정관사 더는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일종의 뭐다? 형용사에 속하는데 특수한 녀석, 즉 한정사다. 그래서 테이블 아래에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복수였기 때문에 자, 명사에다가 이렇게 s가 붙어있다는 얘기 뭐예요? 복수 명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비동사 수일치 맞춰서 are를 쓴 거예요. 지금 보는 이 there is, there are 구문은요. 일형식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가 일형식일 때는 존재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책들이 테이블 아래에 있습니다. 즉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there are 구문도 살펴봤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까요? Books are under the table. 사실상 같은 내용이에요. 주어는 복수였죠? 자, 그래서 일형식 비동사 복수 형태 are를 썼습니다. 시제는 현재예요. 현재. 현재 시제니까 이렇게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수일치 잘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under the table은 뭐였다? under the table은 전치사구. 전체 문장에서는 필수 요소는 아니죠. 이때 통째로 이것이 사라져도요. 앞에 위치한 문장 자체는 여전히 완벽한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책들이 존재합니다. 완벽한 문장인데 책들이 어디에 존재하고 있죠? 테이블 아래에. 그러니까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책들이 존재하는데 어느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지 테이블 아래에 존재하고 있다. 즉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또 비교를 해드릴게요. There are books under the table. Books are under the table. 사실상 전달된 내용은 동일합니다. 어떤 것 좀 더 많이 쓴다고 일상에서 24번째 예문이죠. There are 구문을 많이 씁니다. 자, 이때 there를 추가하고요. 비동사하고 뭐가 위치를 바꿨죠? 바로 비동사하고 주어가 서로 위치를 바꿨죠. 원래는 books are였는데요. 비동사가 앞으로 이동하고 뒤에 명사 주어가 위치하는 거죠. 그래서 24번째 예문 there are 구문은 일종의 뭐다? 도치 구문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본 규칙을 알고 있다면 영어 단어만 바꿔서 다양한 문장을 만들 수 있겠죠? 누구든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26번째 예문입니다. 26번째 예문이에요. 자, 이번엔요. 좀 전에 막 전치사 구가 수식어 역할을 했는데요. 제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전치사 구. 구라는 것은 2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요. 근데 그 안에는 주어 동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보세요. There are cars라고 나오는데요. 이미 완벽한 문장이에요. 자동차들이 있습니다. 여기 cars가 복수였기 때문에 비동사 복수 형태 쓴 거 보이시죠? 자, 근데 그 뒤에 이번에 수식어 역할을 하는 형용사절이 뒤따르는 거예요. 형용사절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는 분도 있을 텐데요. 보통 우리가 관계절이라고 하죠. 영어의 관계절은요. 앞에 위치한 명사를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명사를 꾸미는 거니까 뭐예요? 형용사. 그런데 한 단어짜리 형용사가 아니라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어요.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하는 거죠. 2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절이라고 합니다. 2단어 이상인데 주어 동사 없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서 역할을 한다. 그걸 우리가 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용을 살짝 파악을 해보면요. 보세요. 차는 차인데 어떤 차냐? 그 차가 affordable. 저렴하다. 그래서 저렴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어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수식어가 아무리 길어도 전부 다 명사 앞에 씁니다. 하지만 영어는 수식어가 길면요. 뒤에서 이렇게 꾸며줍니다. 자, 이것이 한국어와 영어의 결정적인 차이죠. 자, 이러한 차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영어를 껄끄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영어로 말을 잘하고 싶다면 한국말과 영어는 별개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영어 그 자체 어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입에서 영어가 술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는 한국어대로, 영어는 영어대로. 자꾸만 머릿속에 한국말을 생각한 다음에 그걸 영어로 바꾸려고 하다 보면요. 뒤죽박죽이 되고 잘 안 돼요. 왜냐면 어순 자체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자,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there는 역시 수식어 부사고요. 그 다음에 cars가 주어였기 때문에 비동사는 are를 썼습니다. 시제는 현재 시제고요. 그리고 그 뒤에 위치한 which are affordable이 뭐다?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는 cars라는 복수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이었다. 기능은 명사 수식이라고 나와 있죠. 다른 말로는 뭐라고요? 관계절. 자, 이때 잘 보세요. which are affordable 자체가 사라져도요. there are cars만으로 어떻다? 완벽한 문장이다. 그래서 which are affordable는요. 수식어예요. 문장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즉 주어, 목적어, 보어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수식어를 갖다가 결합시키면요. 일형식 문장도 길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가 필수적인 요소를 하는 일형식은 무조건 문장이 짧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에요. 얼마든지 일형식 문장도 길게 쓸 수 있습니다. 표현의 다양성, 이런 걸 우리가 정확하게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제가 이 관계대명사, 즉 형용사절에 대해서는요. 또 따로 시간 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다소 복잡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집중해서 그 부분을 설명드릴 수는 좀 없습니다. 다만 간략하게 얘기하면요. 여기 있는 이 which란 녀석은요. 일종의 접속사예요. 동시에 대명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관계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문법 용어예요. 관계라는 뜻이 접속사다 이런 뜻이고요. 즉 동사 2개를 연결하죠. 지금 보시면 비동사 a가 사실상 2개가 있거든요. 동사 2개를 연결하는 접속사. 동시에 그 자체가 대명사로서 그 뒤에 위치한 비동사 a의 주어 역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죠. 사실상 영어의 관계사는 뜻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따로 해석하지 않고요. 비동사도 그 자체가 사실상 뜻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또 자세하게 설명할 때가 있을 거고요. 결국 전달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녀석은 바로 뭐예요? affordable이라는 형용사인데요. 자, 이 형용사가
자동차가 어떤 자동차인지 보충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affordable하다, 즉 저렴하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잠시 조금 깊이 있게 살펴봤는데 중요한 건 형용사절 자체는 문장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는 아니라는 거죠. 수식어다. 이렇게요. 27번째 예문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좀 전에 봤던 형용사절이 아니라 수식어 자리에 부사절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because란 녀석은요. 우리 학생들한테 조금 친숙한 부사절 접속사죠. 자, 이때 because는 앞에서 봤던 which와 달리 접속사 기능만 갖고 있어서요. 뒤에는 주어, 그 다음에 비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보호까지 완벽한 문장이 또 뒤따르게 됩니다. 접속사이기 때문에 앞에도 주어동사, 뒤에도 조동사가 위치할 수 있죠. 중요한 건 부사절은요. 한 단어짜리 부사하고 똑같아요. 전체 문장에서 볼 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물론 그것을 추가했을 때는 좀 더 의미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문장을 구성하는 주어 동사에 해당되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Tim went home 이거 자체로 완벽한 문장이고요. 그 뒤에 뒤따르는 because부터 tired까지는요. 사실상 사라져도 괜찮습니다. 어디까지나 부사절은 덩치가 큰 부사일 뿐이니까요. 그리고 팀이 주어, 일형식 완전 자동사 그 자체로 완벽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home 자체도 뭐죠? 부사, 수식어예요. 그래서 팀은 같습니다. 자, 이때 went는요. 동사 고의 과거 형태, 불규칙 변화죠. 그래서 ed를 붙여서 과거를 표시하지 않고요. 따로 과거 형태가 있어요. 그래서 팀은 집에 갔습니다. 이유가 뭔지 봤더니요. he가 누구죠? 바로 팀인 거죠. 같은 명사의 반복을 피하려고 쓰는 게 바로 대명사라고 앞선 우리 첫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가 피곤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갔는데 도대체 왜 갔냐? Because he was tired. 이때 비동사 다음에요. tired, ed가 붙었지만 이거는요. ed가 붙은 형태의 형용사. 우리가 만약에 잘 보세요. he was tired만 놓고 보면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다루게 될 이 형식 구조예요. 주어, 비동사, 다음에 tired. 이걸 우리가 보어라고 하거든요. 보어. 다음 시간에 다룰 거예요. 이 형식 구조에서. 그래서 그가 어떤 상태, 피곤했었던 상태. 그래서 그가 피곤했기 때문에 팀은 집에 갔다. 라는 내용이 전달되는 거죠. 나중에 따로 자세히 다룰 거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만 지금 보는 이 문장도 일형식 문장으로서 주어하고 동사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상태. 거기에 home이라는 부사 수식어가 내용을 추가해주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시 부사절이 조금 더 이유까지 구체적으로 전달해주고 있었던 거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형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문장이 짧은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일형식 문장도 길어질 수 있어요. 어떤 수식어를 추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긴 문장도 가능합니다. 자, 이대로 마무리하면 좀 아쉬우니까요. 제가 우리 일형식 동사들 조금 더 다양하게 좀 보여드릴게요. 앞서 봤던 예문에서 우리가 겪었던 고지한 녀석도 있네요. 주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팀이 3인칭 단수 형태 주어였기 때문에 여기다가 es를 붙여서 이것이 뭐다? 3인칭 단수 형태 동사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현재 시제니까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거. Tim goes for a walk. 아, 그럼 팀은 평소에 산책 같은 것을 다니나 보죠. 자, 이번엔 come이라는 녀석의 과거 형태 came입니다. 불규칙 변화예요. 불규칙 변화 동사인데 역시 주어 동사로 완벽한 그런 구조예요. 뭘로 완벽하다고요? 주어 동사. 그래서 크리스가 주어, 그 다음에 come이라는 녀석의 과거 형태. 그래서 크리스가 왔는데 어떻게 부사가 붙었죠?
일찍 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역시 수식어였죠. 제가 색깔별로 이렇게 다 구분 지어 놨으니까 혼동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arrive인데요. 앞에 will이 붙었죠. 그래서 미래를 뜻하는 동사 자체는 없기 때문에 미래를 나타낼 때는 동사 앞에다가 will을 붙이죠. 이때 will은 조동사니까 무조건 뭐 쓴다? 동사 원형을 쓴다. 모니카는 도착할 겁니다. 자, 그때가 언제죠? 내일이요. 이것도 수식어죠. 이 녀석은 끝에가 ly로 끝나진 않지만 tomorrow도 부사입니다. 그다음에 이번엔 주어 자리에 약간 독특한 게 왔네요. anything. 자, 이걸 우리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을 지칭한다라고 해서요. 부정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못 봤던 조동사가 나왔죠. 미래를 나타낼 때는 will이라는 조동사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있죠. 그때 우리가 조동사 can, 그리고 어떤 가능성을 나타낼 때, 그쵸? 어떤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라고 할 때 우리가 can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anything can happen 다음에 전치사구가 수식어로 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앞서서 전치사구가 수식어 역할하는 걸 보셨죠? 그래서 그 어떤 일도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고요. 주어하고 조동사 다음에 일형식 동사. 완벽한 문장이에요. 지금 여기 제가 번호를 매겨서 나열하고 있는 이 모든 동사는요. 주어하고 동사만으로 완벽한 구조를 이룰 수 있는 일형식 동사들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는 것들이고요. 또 시험에도 자주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보면요. appear라는 녀석인데요. 자, 그는 나타났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어디에서? 무대 뒤에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보이시죠? 자, 그래서 전치사 구입니다. 그래서 주어 다음에 appear 자체가요. 일형식 완전 자동사. 그 뒤는 보어나 목적어 필요 없어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서? behind the stage, 무대 뒤에서. 그때 behind the stage는 문장의 필수 요소 아니에요. 수식어 역할하는 전치사 구입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자, 6번부터 7번, 8번, 9번, 10번까지 역시 전부 다 뭐예요? 일형식 동사들. 그래서 주어, 동사, 수식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보실까요? 자, 주어가 복수일 때는 당연히 복수동사. 그 다음에 수식어 전치사 구가 위치하고 있죠. 나무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across the nation. 나라 여기저기 전체 이런 뜻이죠. 제가 전치사 구도 수식어라고 말씀드렸죠. 다만 그 안에는 주어 동사는 없어요. 2개 이상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그 단어들이 뭉쳐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대명사 주어 위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전치사구 at the hotel. 우리는 호텔에 머물 겁니다. 이렇게요. 이것도 일형식 완전 자동사. 그 다음 예문은 어때요? Books lie. 책이 놓여져 있습니다. 어디에? 먼지가 쌓여있는 선반 위에. 이때 온도 전치사죠. 그 뒤에는 명사가 나와 있고요. Books lie. 그 자체가 주어 일형식 동사 완벽한 문장이에요. 다만 어디에 놓여져 있다? On the dusty shelf. 먼지가 쌓여있는 책장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라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번엔 모니카 다음에요. 뭐가 나왔죠? worked라고 나옵니다. 이렇게요. 과거죠. 규칙 변화하는 동사니까 ed가 붙었어요. 그리고 뒤에는 부사가 쫓아오고 있고요. 자, 요번에 조금 양상이 다른데요. 앞에 to가 붙었죠. 단순히 banks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개의 은행들이니까 복수 형태의 명사가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색깔을 조금 다르게 했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그 2개의 은행들이 합병했습니다. last year, 작년에. last year, 이 두 단어가 합쳐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한 과거 시점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은요, 당연히 과거시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은행들이 어떻게 했다? 합병했습니다. 합병한 시점이 언제죠? last year, 작년에. 이렇게요. 자, 이 녀석은 지금 앞에 전치사구가 없죠? 그냥 이거 자체가 두 개 이상의 단어로 구성된 부사 역할을 하는 부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양한 수식어를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보는 모든 문장은 뭐다? 주어 동사로 구성된 일형식 그런 문장들이라는 거죠. 자, 계속 갈까요? 15번째까지가 우리가 다루는 마지막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역시 11번째 이번엔 뭐예요? react라고 나오죠. 자, 이 녀석도 자동사예요. 일형식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주어 벨라가 나오고요. 미래를 뜻하는 조동사 will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 그리고 그 뒤에는 부사 수식어가 붙었죠. 이렇게요. 그래서 벨라는 어떻게 반응한다? differently 하게 반응할 거다. 뭐 이런 얘기죠. 부사는 어디까지나 수식어니까 문장의 필수 요소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문장에 뭐가 나오죠? he 나오고 자, sleep이라는 일형식 자동사의 과거 형태. 이 녀석도 불규칙 변화죠. 그래서 he slept 어떻게 잤다? deeply니까 아주 깊이 있게 잤다는 얘기죠. 푹 잤다는 얘기겠죠. 얼마 동안? 무려 10시간 동안. 여기 deeply는 부사 수식어고요. 다시 전치사 플러스 명사 문장의 수식어입니다. 전치사 구두 수식어예요. 두 단어 이상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죠. 총 몇 단어예요? for 10 hours니까 세 단어죠. 그것이 뭉쳐서 하나의 의미 단위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동안 깊이 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3번째 예문에 보시면요. crowd라고 나오고요. 동사의 시는 과거. 그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빠르게 모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quickly는 부사입니다. 역시 수식어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규칙 변화를 했기 때문에 ed가 붙었죠. 자, 그 다음에 14번째 reside, 거주하다. 우리가 흔히 live란 말을 많이 쓰는데요. reside라는 표현도 많이 씁니다. 팀은 런던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제가 현재이기 때문에요. 현재 상태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 수식어입니다. 그래서 팀은 어디에 거주한다? 런던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 15번째 마지막 예문입니다. 에밀리는요, 동의했습니다. 누구와? with 모니카. 그래서 에밀리가 모니카한테 동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영어 자동사마다 이렇게 좀 결합하는 전치사가 다 다르거든요. 이 어그리는요, 이렇게 또 with라는 전치사하고 되게 잘 결합을 해요. 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럼 선생님, 그 위에 있던 reside는 어디에 거주하다 하니까 장소 뜻하는 전치사 in하고 친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에밀리 어그리드에서 이미 완벽한 일형식 문장이고요. 뒤에 with 모니카는 뭐다? 수식어 역할을 하는 전치사 구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추가로 15개 예문을 더 봤는데요. 지금 제가 소개한 이런 일형식 동사들이 정말 자주 쓰이는 어떤 또 특정 시험에도 또 자주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들이에요. 자, 개 중에는요, 일형식 동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막 2형식이나 3형식도 되는 것도 같이 섞여 있어요. 즉, 동사가 오직 한 가지 기능만 하는 거 아니라 다양한 형식의 기능을 동시에 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또 제가 차차 강의를 통해서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 당장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혹시 우리 학생이 조금만 더 욕심을 낸다면 사전에서 단어를 찾아서 좀 더 많은 예문을 한번 접해보시는 게 좋겠죠? 혹시라도 욕심이 좀 있다, 나는 좀 독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요. 제가 부담 드리려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각자 이제 마음속에 그렇죠?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정말 내가 한번 독하게 해보겠다라는 분들은 조금 더 욕심을 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우리 문법 강의를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만만치 않죠. 양이 좀 많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중간중간에 이제 쉬면서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되려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갈 때마다 우리 학생들 앞에 멋진 미래가 분명히 펼쳐질 겁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해서 좋은 강의로 우리 학생들한테 보답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성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